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은하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네. 네. 너무 미인이셔서요. 제가 잠깐 오늘 의원님을 뵙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칭찬을 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허은하 의원님 보면 밝게 웃고 늘 긍정적인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방송국에서 같이 토론자로서 만날 때 단아하시면서 또 논리정연하시고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야 다르지만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님 기대가 크고요. 좋은 정치 만들어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또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늘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은 그러한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충청도 출신이시더라고요. 충청도의 이러한 그 양반의 모습에서 꼰대가 아니라 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그 모습 저도 좀 보고 배우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박성준 의원이 긍정적이고 논리정연한 자세로 국가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허은하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하면은 물론 의원님이시지만 그 전에 이미지 전략가로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의원이 되셔서 정말로 누가 뭐래도 똑 부러지는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국민의힘 정당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고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도 이제 이미지 전략가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와 또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러기 위해서 당의 캠페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가 되기까지는 저희 당이 그때 좀 그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꼰대 당이다 하면서 뭐 한 10%대 지지율이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때를 벗겨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살려서 이 당을 좀 바꿔달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당의 이미지를 바꾸고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는 방향과 정치인의 이 철학 그리고 소신, 사명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우리 당이 이 정도로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뭐 정책들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은 초선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 언론에 그 기사가 나가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초선들은 이렇게 공부한다더라. 그리고 뭐 이런 메시지를 내더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우선은 초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법안이라던가 정책 부분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법안이나 정책들 위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울분에 처하는 것이 이제 신동북공정 같은 부분들이었어서 그런 동북공정 관련된 부분을 우리 당당해지자 막 이러면서 한복 입고 또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가고 싶은 제 길은 권선징악입니다. 네. 선한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들이 벌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제가 국민의 눈에서 앞에서 뭐 리더로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길로 오는 것이 말씀하셨던 제 전문성도 살리고 또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질문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이 개원 전부터 희망 상임위 1순위가 과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타겟을 생각했을 때 우선은 이제 초선일 때 제가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경제가 지금 되게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단단히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경제를 보는 건 거의 다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제 딸이 또 이렇게 공대를 다니면서 이과에 있다 네네. 보니까 예. 아 여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방위에 있으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그 미래 비전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내서 좀 미래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제 그 생각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유해하고 혹은 학생들이 성장해야 할 때 뭔가 그런 교육이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로 좀 보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정말로 청소년층을 배제하고 게임을 만드는 그런 형태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좀 위축되는 경향을 심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게이머들이 공감하고 또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반기실 것 같아요. 어떤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 법안은 저는 그 기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기업이 경영을 못하게 하는 법안들, 발목 잡는 법안들이 좀 많았었어요. 법안을 새롭게 자꾸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의미 있는 것을 찾은 것이 바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셧다운제를 해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 그 청년들이든 누군가는 다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셧다운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10년이 지났고 세상이 바뀌었고 또 국민 이 게이머들 자체가 되게 프로페셔널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대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 그 법안을 만들었고 통과가 됐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게임 산업 외에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소개해 주실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폐지할 건 폐지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이 안 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기본법을 제가 제정을 했는데요. 기본 데이터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법안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그 산업이 발전하는 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조승래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발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는데 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은 만들어 가면서 또 뭐 만들어 놓으면 또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는 개정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항상 정말 열심히 우리 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또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오늘 특히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또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이후가 되면 저희의 한 90%의 삶이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VR, AR,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쪽 산업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메타버스란 게 어떤 그 신대륙을 발견하는 이런 프로세스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점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큰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그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 이렇게 좀 나눠 놓으셨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좀 되게 저희 산업계 입장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입법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 허은하 의원님께서 메타버스는 우리의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차별도 없을 수 있고 새로운 세상에서 나이에 대한 고민도 없을 수 있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무언가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저희 눈앞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법안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딤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재정법을 또 준비하고 있고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0조를 투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 근데 네. 대기업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새롭게 아이디어가 있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디딤돌이 되는 게 정부여야 됩니다. 네. 거기서 먼저 도와줘서 뭔가 진행되고 그게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입법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메타버스 법도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CES라는 곳에 그 정말 3대 전시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최대로 참석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고요. 네. 제가 한국 기업만 다 다니는데 며칠 동안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플 정도였는데 행복했습니다. 특히 이 청년들 정말 많았고요. 학교에서도 와서 막 저 CEO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어리니까 대견하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의 아웃풋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이 돼 있는데 국회에 있는 사람이나 또 정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빨리빨리 이걸 트렌드를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요.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이제 8명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최고위원회 나와서 당을 한번 좀 개혁시키고 변화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사랑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등 돌리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할 텐데, 근데 지금 당내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다양함을 이 새 지도부에 담았으면 좋겠다. 네.
그 안에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 참 저기는 볼 게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네. 될 텐데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뭐 목표와 포부가 있으시다면 좀 여쭙고 싶네요. 국민들께서 의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50대의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의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디딤돌, 다리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 방에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의 가치 3개를 써놨어요. 제가 와서 4년 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자유, 그리고 공정,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운 국민의힘을 보여드리고 싶고 역시 공정하면 국민의힘이구나라는 것과 그 안에서 이제 허은하가 직접 뛰면서 혁신을 하는데 공을 세웠고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는데 허은하라는 정치인이 도움이 됐다라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페이지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4년 동안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바로 보고 새로 쓰다가 제 방의 슬로건이긴 한데 정치를 좀 바로 보고 정치를 좀 새로 쓰는 그런 21대 국회의원이었다라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갑석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좀 칭찬해드리고자 합니다.